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천억 원이 44조 원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147배, 강남 아파트 1만 채 값이죠. 7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쳤나봐요. 저방도 무덤입니다. 호주 최대 광산기업도 포기한 땅. 골드만삭스는 투자 최하 등급을 매겼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금 호수 아래 숨겨진 1350만 톤의 비밀을 찾아낸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롱을 이기고 44조 신화를 만든 포스코의 7년 사투, 지금 시작합니다. 44조 원입니다. 3천억의 산 땅의 가치였죠. 신입사원 3만 명 연봉이고 서울 강남 아파트 1만 채 값입니다. 147배가 된 겁니다. 하지만 7년 전 세계 전문가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미쳤나 봐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4월입니다. 포스코 본사 대회의실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섰어요. 손에 든 리포트가 무거웠습니다.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최종 평가액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44조 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숫자였으니까요. 김 부사장이 일어났습니다. 7년간 수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죠. 7년 전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요. 그 해는 2018년이었습니다. 2월에 아르헨티나는 여름이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내리자 섭씨 38도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셔츠가 땀에 젖었죠. 살라르 델 옴브레 무에르토. 택시기사가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긴 왜 가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요.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북쪽으로 1200km를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죠. 먼지가 차창을 때렸습니다. 옆에 앉은 박 과장이 말했어요. 정말 여기 맞습니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해발이 올라갔습니다. 3000m를 넘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3800m.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입니다. 내리자 눈이 부셨습니다. 지평선까지 하얀 소금 결정이 펼쳐져 있었어요. 55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18배 크기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났죠. 염수 냄새였습니다. 입술이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공기가 너무 건조했습니다. 여기가 리튬 광산입니까? 박 과장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소금과 물, 그리고 햇빛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가까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가깝다는 게 200km였어요.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호텔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숙소에 짐을 풀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없으니 은하수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외로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아르헨티나 광업부 차관 면담. 손이 떨렸습니다. 3천억이 걸린 협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돌아갔어요. 220만 톤. 그게 우리가 확인한 추정 매장량이었습니다. 리튬 탄산염 기준으로요. 전기차 배터리 1대에 리튬이 약 10kg 들어갑니다. 220만 톤이면 2200만 대 분량이죠.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추출 수율이 30%도 안 됐습니다. 게다가 정제 공정도 불확실했죠. 최종적으로 얼마나 건질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3천억. 우리 회사 연간 순이익의 15%였어요.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저 내일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숫자는 220만 톤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기까지 3년이 걸린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습니다. 광업부 청사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복도에서 가죽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카를로스 메넨도스 차관님이십니다. 62세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포스코에서 오셨다고요? 그의 눈빛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철강 회사가 왜 리튬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배터리 소재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 땅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염수 독성이 높습니다. 정제가 어렵죠. 인프라도 전무합니다.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습니다.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으십니까?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 과장이 작게 말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카를로스는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포스코는 광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포스코 분들이시죠? 영어였습니다. 50대 후반의 서양인이었어요. 회색 양복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핸더슨입니다. 리오틴토에서 일하고 있죠. 리오틴토. 세계 2위 광산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반갑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강했어요. 살라르 델 옴브레 무에르토 보러 오셨다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파란 눈이 날카로웠어요. 실례지만 한국 기업이 왜 저 땅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희도 3년 전에 검토했거든요. 포기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독성 염수에 인프라는 전무하고 수율은 30%도 안 나옵니다. 게다가 매장량도 확실치 않죠.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건동 무덤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이 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말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회사잖아요. 광산은 우리에게 맡기시죠. 문이 닫혔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와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김 상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55세 재무 담당이었죠.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마이클 핸더슨을 만났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돈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김 상무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반대합니다. 화면 속에서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일만 기억하십니까? 4,500억 날렸잖아요. 리튬 추출 실패로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했습니다. 2년 전 일이었어요. 또 3천억을 던진다고요? 미쳤습니까? 김상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철강 회사입니다. 광산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리오틴토 같은 전문가들도 포기한 땅을 우리가 산다고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김상무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또 실패하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어요. 3천억, 4,500억 손실, 220만 통, 30% 수율.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어요. 수율이 20%라면 회수 불가능했습니다. 25%라면 손익분기점이었죠. 도박이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누구일까요? 여보세요? 저 박 과장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주무십니까? 네, 과장님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장님. 박 과장이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우리 커리어 끝나는 거잖아요.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 과장이 한참 침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느낌이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천억을 느낌으로 결정할 순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땅을 가보기로요. 이번엔 제대로 보겠다고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8년 5월 시드니였습니다. 세계광산 포럼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갔죠. 정보가 필요했으니까요. 컨벤션 센터는 거대했습니다. 70개국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복도에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기 마이클 핸더슨입니다. 박 과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무대 위에 마이클이 서 있었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남미 리튬 시장의 현실과 과제.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마이클의 발표는 30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는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의 주요 광산들을 분석했어요.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죠.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하얀 소금 호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살라르 델 옴브레 무에르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3년 전 저희가 검토한 광고입니다. 결론은 포기였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어요. 추정 매장량 220만 톤. 겉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마이클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염수 품질이 최악입니다. 마그네슘 함량이 너무 높아요.
정제 비용이 2배가 듭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였습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만 5억 달러. 약 6천억 원이죠. 게다가 수율은 30%도 보장 못합니다. 그가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15년 이상입니다. 비현실적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손이 얼어붙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최근 한국 기업이 그 광고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이클이 미소 지었어요. 포스코 말씀이시죠? 들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220만 톤으로 3천억을 회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광산 경험도 없잖아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철강 회사가 리튬 광산이라니. 용감하긴 하네요. 마이클의 말에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과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참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식지 않았죠.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이 5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본사에서 온 거였죠.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재무팀에서 보낸 거였어요. 골드만삭스 리포트 첨부합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30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였어요. 작성자는 제임스 톰슨 45세 자원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가 있었습니다. 투자 등급 D. 최하 등급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이 날카로웠습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는 회수 불가능한 투자로 판단됩니다. 5년 내 회수 가능성 20% 미만. 리스크가 과도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매장량 220만 톤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150만 톤 미만일 수 있죠. 게다가 포스코는 광산 운영 경험이 전무합니다. 제 눈이 흐려졌어요. 결론 즉각 철수 권장.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박 과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과장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이사회 소집. 다음 주 월요일.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최종 결정. 5일 후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모든 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마이클의 조롱, 제임스의 보고서, 김상무의 반대. 과연 우리가 옳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입니다. 서울 본사에 도착했어요. 저는 다시 아르헨티나로 날아갔습니다. 혼자였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일간 비행 끝에 소금 호수에 도착했어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하얀 소금이 눈부셨습니다. 섭씨 40도 열기였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말랐죠. 여기에 정말 1조 원이 넘는 가치가 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발이 소금에 빠졌어요. 하얀 결정이 신발을 덮었습니다. 햇빛이 반사돼서 눈이 아팠죠.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소금층이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균일하지 않았어요. 어떤 곳은 하얗고 어떤 곳은 약간 회색빛이었습니다. 왜 색이 다르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금을 만졌어요. 표면 아래로 손을 넣었습니다. 촉감이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약간 끈적했습니다. 염수 농도가 다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GPS 좌표를 기록했습니다. 10군데를 더 돌아다니며 똑같이 했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뭔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마이클의 발표 자료, 제임스의 보고서, 재무팀의 분석,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 뭐가 맞는 거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과장이었어요. 아직도 계십니까? 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했어요. 과장님,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박 과장이 앉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사진들을 봤어요. 이 사진들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내일이면 결정해야 합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소파가 딱딱했어요. 하지만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하얀 소금 호수였습니다. 그 아래로 빛이 보였죠. 파란 빛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합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이사회가 3시간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이사회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 상무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재무팀 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명 중 4명이 반대했죠. 위험합니다. 영일만 실패를 잊으셨습니까? 김 상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소금층의 색 차이, GPS 좌표들. 재탐사가 필요합니다. 중심부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승인합니다. 4대 3이었습니다. 간신히 통과됐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1년 안에 명확한 성과를 내세요. 못하면 즉시 철수입니다. 1년. 365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입니다. 2018년 9월 다시 아르헨티나였어요. 이번엔 10명이 함께였습니다. 엔지니어 5명, 지질학자 3명, 그리고 저희 팀 2명이었죠. 시추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25톤짜리 대형 장비였어요. 설치하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시작합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드릴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굉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땅이 흔들렸죠. 하루에 50m씩 파고 들어갔습니다. 소금층을 뚫고 안반을 지나 염수층에 도달했어요. 6주가 걸렸습니다. 샘플 채취 완료. 지질학자가 보고했습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액체였어요. 약간 뿌옇게 보였습니다.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주입니다. 그 2주가 2년처럼 느껴졌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현장 사무실에 모두 모였어요. 10명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분석 담당자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리튬 농도는 예상 범위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죠. 매장량이 220만 톤입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3번 재확인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220만 톤. 예상대로였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마이클이 옳았던 겁니다. 그날 밤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화상회의였어요. 화면 속김 상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220만 톤이면 적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수율 30%로 계산하면 최종 생산량은 66만 톤. 현재 시세로는 3천억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모두 빨간색이었죠. 철수하시겠습니까? 재무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개월 더 주십시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6개월? 김 상무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뭐가 바뀝니까? 매장량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과장님,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6개월 안에 뭔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블룸버그였어요. 아침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 난항. 매장량 예상치에 못 미쳐. 누가 흘렸을까요? 아마 업계 어딘가에서 정보가 샜을 겁니다. 기사는 날카로웠어요. 포스코는 3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확인된 매장량은 220만 톤에 불과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100개가 넘었어요. 또 실패하네. 0일 만에 이어 또? 철강이나 하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마이클 핸더슨이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220만 톤이면 적자 확정이죠. 한국 분들, 이제 철수하실 겁니까? 아니면 더 깊이 파보시겠습니까? 조언하자면 그만두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카를로스 차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경고했잖아요. 그 땅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박 팀장이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사직서를 냈어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죠. 이해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 대리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김 과장이 떠났어요. 3개월 만에 5명이 떠났습니다. 절반이었죠. 남은 건 5명뿐이었습니다. 2019년 2월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4월까지 명확한 돌파구를 제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 종료. 2개월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소금 호수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반사돼 눈이 부셨죠. 뭘 놓친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시추 지점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15곳이었죠. 중심부를 놓쳤다고 했는데 지도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시추 지점들이 모두 가장자리에 몰려 있었습니다. 중심부는 비어 있었죠. 왜 중심부를 안 팠지?
수석 지질학자를 불렀습니다. 최 박사님, 중심부는 왜 안 팠습니까? 그가 지도를 봤어요. 아, 염수 농도가 너무 높아서요. 장비가 고장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농도가 높다는 건데 왜 안 팠습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 박사가 당황했어요. 농도가 높으면 정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매장량도 많다는 뜻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당장 중심부를 파십시오. 제가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중심부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장비를 옮기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요. 중심부는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소금층이 무르고 장비가 빠지기 일쑤였죠. 일주일 만에 드릴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작합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드릴이 돌아갔습니다. 하루에 30m씩 파고 들어갔습니다. 가장자리보다 느렸어요. 염수 농도가 높아서 저항이 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샘플 채취 완료. 지질학자가 보고했습니다. 병에 담긴 염수는 이번엔 진했어요.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분석 부탁합니다. 또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빈 소금 호수, 텅 빈 창고, 그리고 파산하는 회사. 2019년 4월 8일이었습니다. 본사 최후 통첩 일주일 전이었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후 2시 현장 사무실이었습니다. 5명이 모였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최 박사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리튬 농도는 가장자리의 2.3배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매장량은? 제가 물었습니다. 최 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가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시추 위치가 잘못됐어요. 저희가 중심부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놓쳤습니까?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최 박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모릅니다. 재탐사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24개월. 그게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입니다. 본사에 긴급 보고했어요. 재탐사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중심부 농도가 2.3배 높습니다. 매장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또 시간과 돈을 쓰자는 겁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재무팀장이 냉소했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승인이었죠. 6개월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명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철수입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을 모았어요. 5명이 전부였습니다. 6개월입니다. 실패하면 끝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걸 놓쳤다는 걸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합시다. 재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체계적으로 했어요. 중심부를 100m 간격으로 격자 형태로 나눴습니다. 총 40개 지점이었죠. 하루에 2개씩 시추했습니다. 20일이면 끝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비가 고장 났습니다. 염수 농도가 너무 높아서 부식이 빨랐어요. 수리하는데 일주일씩 걸렸습니다. 날씨도 문제였습니다. 12월에 눈이 왔어요.
해발 3,800m에서 내리는 눈은 차가웠습니다. 작업이 중단됐죠. 1월이 되자 반대로 더위가 왔습니다. 섭씨 45도였어요. 엔지니어 한 명이 탈진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40개의 지점을 완료하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외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본사 보고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여줄 게 없었으니까요. 업계에선 포스코가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침묵하는 건 실패한 거죠. 마이클이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임스 톰슨의 업데이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포스코 24개월째 침묵. 시장은 이미 실패로 간주. 투자 등급 하향. D에서 F로. F 등급.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봉쇄됐죠. 우리 팀은 현장에 갇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물자가 끊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 200km인데 그곳도 봉쇄됐죠. 3개월간 고립됐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통조림과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하루 2끼로 줄였죠. 밤엔 추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됐어요. 모두 한 방에 모여 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낮엔 시추를 계속했어요. 코로나가 뭐든 우린 일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었으니까요. 6개월 시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본사는 철수를 지시했어요. 하지만 우린 무시했습니다. 해고당할 각오입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대답했어요. 우린 계속 팠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2020년 8월 리웨이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어요. 52세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조달 본부장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차관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렸죠. 포스코가 포기한 땅을 우리가 인수하겠다. 10억 달러 제안이었습니다. 약 1조 2천억 원이었죠. 아르헨티나 정부가 흔들렸습니다. 카를로스 차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중국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계약서가 있잖아요. 하지만 당신들은 2년째 성과가 없습니다.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3개월만 더 주십시오. 3개월? 그동안 중국이 기다려줄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했어요. 중국과 경쟁 입찰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본사는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김상무의 최종 통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일주일만 더요. 과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미 4,500억에 이어 3,000억을 썼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 커리어가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끝까지 간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입니다. 마지막 시추 지점이었어요. 40번째였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24개월간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얼굴은 햇빛에 타서 검게 변했어요. 손은 굳은 살로 두꺼워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어요. 드릴이 돌아갔습니다. 이젠 익숙한 소리였죠. 굉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3일간 팠습니다. 샘플 채취 완료. 병을 들어 올렸어요.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진한 갈색이었죠. 농도가 엄청납니다. 최 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요? 첫 시추의 4배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분석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기도했어요. 종교가 없었지만 기도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박사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과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숫자가 말이 안 됩니다.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곳에 적힌 숫자는 제 인생을 바꿀 숫자였습니다. 2021년 1월입니다. 3번 재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1350만 톤, 220만 톤의 6배였습니다. 정확히는 6.136배였죠. 소수점까지 3번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확실합니까? 제가 5번째로 물었습니다.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0개의 지점 데이터를 전부 통합했습니다. 오차 범위 5% 이내입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전기차로 환산하면 최 박사가 계산했습니다. 9천만 대 분량입니다. 글로벌 수요 15년치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 커리어에서 처음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우는 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본사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오전 10시였어요. 화상회의였습니다. 김 상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있었죠. 표정들이 차가웠어요. 설명하십시오. 무단으로 3개월 더 있었던 이유를요. 김 상무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매장량이 확인됐습니다. 220만 톤 알고 있습니다. 김 상무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350만 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재무팀장이 물었습니다. 1350만 톤입니다. 리튬 탄산염 기준입니다. 최 박사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어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프가 펼쳐졌죠. 220만 톤의 6배입니다. 침묵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김 상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중심부를 놓쳤습니다. 처음 시추 지점들이 모두 가장자리였어요. 진짜 매장량은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번 재확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최 박사가 덧붙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잘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24시간 후 어깨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스코가 공식 발표했어요.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 매장량 1350만 톤 확인. 블룸버그가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로이터도 보도했죠.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5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마이클 핸더슨이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350만 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마이클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심부였습니다. 선생님이 시추하신 곳은 모두 가장자리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시간 후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3시간 후 마이클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재검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놓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놓쳤죠? 마이클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시스템 오류입니까? 아니면 집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믿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정합니다. 마이클이 작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카를로스 차관도 전화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놀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어요. 6배라니. 우리 역사상 최대 발견입니다. 함께한 결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우리는 의심했죠. 카를로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먼저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을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임스 톰슨의 긴급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투자 등급 상향. F에서 A로 역대급 상향이었습니다. 리포트를 읽었어요. 3년 전 D등급을 부여한 애널리스트로서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매장량은 예상의 6배였고 포스코의 집념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아래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숫자만 봤습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서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5명이 전부였어요. 맥주를 따랐습니다. 통조림 안주였죠. 2년 반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길었습니다.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제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소금 호수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반사돼 눈부셨어요. 하지만 이젠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보물 창고였죠.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디웨이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 조달 본부장이었습니다. 20억 달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파십시오. 약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디웨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테슬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엔 폭스바겐이 연락했어요. 일주일 만에 17개국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작입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였죠. 2021년 2월입니다. 서울 본사 대회의실에 50명이 모였어요.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하루 30통씩 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테슬라, 폭스바겐, BYD, LG에너지솔루션. 명단이 길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계획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테슬라였습니다. 2021년 3월 캘리포니아 펠로엘토였어요. 테슬라 본사 회의실은 깔끔했습니다. 하얀 벽에 전기차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10년 장기 계약을 원합니다. 조달 담당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연간 물량은? 제가 물었습니다.
5만 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숫자였습니다. 저희 1단계 목표량의 2배였죠.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왜 망설이십니까? 그녀가 의아해했어요. 다른 선택지들도 검토 중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포스코가 이렇게 유리한 고지에 선 건 처음이시죠? 그녀가 웃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중국에서 리웨이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어요. 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20억 달러는 거절하셨죠. 30억 달러는 어떻습니까? 약 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투자금의 10배가 넘습니다. 리웨이가 덧붙였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팔 생각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0만 톤 체제를 구축할 겁니다. 직접 운영하면서요.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중국 시장 없이 어떻게 버틸 겁니까? 다른 시장들도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다음 날 대사관저였어요. 에너지 담당 국무차관보가 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미국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으시죠.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중국 견제가 목적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필요합니다. 리튬을요. 솔직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포스코는 특정 국가에 종속되길 원치 않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국도 압박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압박이 왔습니다. 2021년 5월 아르헨티나 정부가 갑자기 환경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중국의 로비였습니다. 카를로스 차관이 전화했습니다.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버틸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사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중국이 아르헨티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점 계약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상무가 물었습니다. 둘 다 거절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요? 다변화입니다. 여러 나라에 골고루 공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험합니다. 양쪽의 미움을 살 수 있어요. 재무팀장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옳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특정 국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로부터 2개월 후입니다. 호주에서 마이클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봤을 때 놀랐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예전보다 약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3개월간 분석했습니다. 마이클이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들의 데이터를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3가지 요인이 결합됐더군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중심부 매핑 방식. 우리는 가장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전체 격자를 그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염수순환 구조 이해. 고농도 지역이 중심부에 집중돼 있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마이클이 커피를 마셨어요. 셋째,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집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220만 톤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의심했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인정합니다.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도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데이터 덕분에요. 마이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선생님이 정리한 염수 성분 분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이 제안했습니다. 리오틴토와 협력하시죠. 기술 교류를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죠? 우린 경쟁자잖아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젠 파트너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리튬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채웁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7년 전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포기하는 법을요.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배웠습니다. 당신들에게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2022년 1월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다시 날아갔어요. 이번엔 30명과 함께였습니다. 엔지니어, 변호사, 정부 관계자들이었죠. 1단계 생산시설 착공식이었습니다. 소금 호수가 달라져 있었어요. 도로가 생겼습니다. 전기선이 들어왔죠. 숙소 건물이 10동 세워졌습니다. 변했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네, 많이요. 저도 놀랐습니다. 착공식에 300명이 모였어요.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 지역 주민들, 언론들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차관이 연단에 올랐어요. 7년 전 저는 의심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 척박한 땅에서 뭘 하겠나 싶었죠.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연단에 올랐죠. 7년은 길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실패할 것 같았죠.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팀이 함께였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1단계는 연 2만 5천 톤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제시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2단계에선 5만 톤, 최종적으로 10만 톤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청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시설 부지가 넓었어요. 축구장 50개 크기였습니다. 추출시설, 정제 공장, 저장 탱크들이 설계도대로 배치될 예정이었죠. 2년이면 완공입니다. 현장 소장이 설명했어요. 빠르네요. 본사 지원이 확실하니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24개월. 그 기간 동안 4천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마이클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리오틴토 대표단 5명과 함께였어요. 인상적입니다.
그가 부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24개월 만에 이 시설을요? 빨리 가야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현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설계도가 벽에 걸려 있었죠. 1단계 2만 5천 톤, 2단계 5만 톤. 마이클이 숫자들을 봤어요. 야심차입니다. 야심이 아닙니다. 필수죠.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해요. 마이클이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제안했어요. 우리 기술을 공유하시죠. 정제 효율을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죠?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서는 시장을 못 채웁니다. 함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골조가 올라갔습니다. 배관이 연결됐죠. 전기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도 변했습니다. 200km 떨어진 그 작은 마을에 학교가 생겼어요. 병원도 들어왔습니다. 포스코 덕분입니다. 마을 촌장이 말했습니다. 일자리가 300개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만 성장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2023년 12월입니다. 1단계 완공이었어요. 연 2만 5천 톤 생산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시험 가동이 시작됐어요. 염수가 파이프를 타고 흘렀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쳤죠. 하얀 가루가 나왔습니다. 리튬 카보네이트였습니다. 순도 99.5%. 품질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합격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외국인 참관단이 왔습니다. 마이클 제임스 톰슨, 그리고 20명의 업계 인사들이었어요. 가동 중인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안내했습니다. 추출 시설부터 시작했어요.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염수가 순환하고 있었죠. 하루 처리량이 5천 톤입니다. 설명했습니다. 연간 2만 5천 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제임스가 메모했어요. 다음은 정제 공장이었습니다. 하얀 가루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했죠. 순도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99.5%입니다. 배터리 등급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보다 체계적이네요. 절제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참관이 끝나고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마이클이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7년 전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는요.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들의 실행력과 집념을요. 제임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숫자만요. 하지만 당신들은 가능성을 봤죠. 그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투자 등급 A 플러스로 상향합니다. 최고 등급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과 단둘이 소금 호수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비웃었죠.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선생님도 데이터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숫자 너머를 보는 법을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함께 성장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웠고 선생님은 집념을 보셨죠.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함께였습니다. 2024년 3월입니다. 2단계 착공이 시작됐어요. 목표는 연 5만 톤 체제였습니다. 1단계의 2배였죠. 투자금은 8천억 원. 큰돈이었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1단계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으니까요. 2026년 완공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고했어요. 그럼 최종 10만 톤 체제는? 제가 물었습니다. 2027년 착수, 2029년 완공 목표입니다.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그해 여름, 글로벌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023년 1,400만 대에서 2024년 2,100만 대로 뛰었습니다. 리튬 수요도 급증했죠. 가격이 올랐습니다. 톤당 3만 달러입니다. 시장 분석팀이 보고했어요. 작년 대비 40% 상승이죠. 우리 생산량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2024년 10월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임스 톰슨이 작성한 거였습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잠재 가치 44조 원.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어요. 150페이지였습니다. 1350만 톤 매장량, 10만 톤 연간 생산 체제, 30년 가동 가정 시 누적 현금 흐름은 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죠. 모두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3천억 원 투자 대비 147배 수익률. 역대급 투자 성공 사례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포스코 리튬 프로젝트 44조 원 가치 평가. 3천억이 147배로. 기사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도 보도했어요. 로이터도 다뤘습니다.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100건 넘게 왔어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싶었으니까요. 2025년 1월입니다. 다시 소금호수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7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추출 시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일했죠. 200km 떨어진 마을도 변했습니다. 인구가 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었어요. 학교엔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촌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아닙니다. 함께한 겁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소금호수가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었죠. 마이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 무덤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봤습니다. 가능성을요. 220만 톤이 1350만 톤이 됐습니다. 3천억이 44조가 됐죠.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과장이었어요. 과장님, 아직도 계십니까? 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7년을요. 박 과장이 옆에 앉았어요. 길었습니다. 네, 정말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그때 결정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요. 저도요. 박 과장이 웃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44조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다른 게 인상적입니다. 당신들이 증명한 것. 작고 느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저도 배웠습니다.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 체계의 가치를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죠. 2025년 4월입니다. 본사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7년의 여정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패할 뻔했습니다. 여러 번요. 청중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아르헨티나, 전 세계 파트너들이 함께 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3천억이 44조가 됐습니다. 147배죠.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10만 톤 체제를 향해 갑니다. 2029년 완공 목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가,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7년 전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반대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논리적이진 않았죠.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좋은 느낌이었네요. 그날 저녁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7년 전 부에노스아이레스 호텔 창가에서 봤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44조. 큰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증명한 것. 작아도 느려도 경험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 세상의 조롱을 견디면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박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2단계 공사 순조롭습니다. 2026년 완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계속 부탁합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별을 봤으니까요. 아르헨티나 소그모스 위의 은하수를요. 그리고 그 별빛 아래서 우리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44조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7년간 쌓은 신뢰의 값이었죠. 실패를 견딘 인내의 값이었고 조롱을 이긴 집념의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성장한 사람들의 값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만 톤은 시작일 뿐.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소금호수는 어디일까요? 다음 44조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해낼 거라는 걸요. 지금까지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소금호수에서 만들어낸 44조 원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3천억이 44조가 된 건 숫자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념이었죠. 세계가 비웃을 때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우리는 믿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괜찮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3천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금 호수는 어디인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의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